전국이 혼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정책들이 사실상 논의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안과 일부 세법 개정안은 겨우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정책들은 지금 부결된 상황이죠. 네, 모든 상황이 불확실성과 싸우는 지금 내년 세금은 어떻게 준비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장훈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랜만입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이 어수선한 시국에.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좋진 않아요. 웃어야죠, 방송이니까. 이 비상계엄령 후폭풍이 아직도 뭐 여전히 거센데요. 이 탄핵 정부를 접어들면서 과연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정책 논의가 있는가? 또 이래저래 들리는 뉴스에 보면은 뭐 아니 김정은은 만난다는데 이래저래 한국 얘기는 없어요. 보면 미국에 요즘 트럼프 2기 취임을 앞두고 그럼 누가 뭐 신경이나 쓰고 있을 수가 있나 싶은데 자 지금 이제 본론으로 가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법 개정안 이거 이제 정부에서 그거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품었는데 이게 결국 안 됐어요. 뭐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저도 사실 이게 약간 네. 이제 다툼은 있어도 네. 일부는 통과될 거라고 봤는데 네. 결국 부결이 돼버렸어요. 결국 부결이에요. 사실 얘기 나누다가 이제 계엄령이 터져가지고 아하, 이제 그래요? 이슈가 있었는데 네. 네. 원래 정부안이 어떤 거였냐면 예. 첫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죠. 이제 세율 과세 표준 30억 원 넘어가면 50%의 세율입니다. 네. 너무 높죠. 사실은 이제 일정 금액 넘어가면 그러면 내가 이제 100이라는 상속을 받으면 50이 세금이니까 부담이 컸었던 게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낮은 최고 구간, 과세 표준 최고 구간이 1억 원이 10%의 세율 구간이었는데 이걸 2억 원까지를 이제 10%로 해주자.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97년도부터 거의 한 27년간 물가 상승률이 2배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2배를 좀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이거는 보통의 분들에게도 사실 많이 필요한 게 요즘 주택 한 채 구입하시려면 신혼부부들 네네. 사실 자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부분이 개정되면 좀 세금 부담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선 참 필요한 거였는데 이것도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기다렸던 거죠.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 1인당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10배나 네네. 5억 원으로 해서 이거 개편되면 사실 상속세 부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많이 바랬던 부분도 있는데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그다음에 뭐 기회 발전 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면 이제 가압상속 공제를 뭐 600억 원에서 뭐 1,200억까지 해주겠다. 그다음에 최대 주주에 대한 보유 주식 할증 평가. 그래서 이제 사실 대기업의 총수분들 뭐 상속이 일어나면 60%를 내죠, 사실. 재고세를 50%, 20%가 추가됐었는데 그거를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현행 유지하기로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현행 유지 상태고 그럼 이게 보니까 여당에서 지금 내놓은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그럼 지금 정부안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자녀 공제는 이제 못하겠다. 이건 이제 자녀 공제. 그래서 이제 이 야당 민주당 측에서 사실 내놓은 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길 바라는데 네. 이제 일괄 공제라고 누구나 좀 적용받는 공제가 있습니다. 그게 5억 원인데 이거를 이제 8억 원으로. 네.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가 5억 원인데 이걸 10억 원으로 이제 높여주겠다. 이게 이제 그 안을 올릴 때 법률 제시를 할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적어주신 게 이제 상속세가 많이 늘어났다 확실히. 네.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냈고 거의 표현이 이제 중산층으로 확대됐다. 예. 이제 네. 보통의 세금이 됐다. 네. 말 그대로 집 한 채만 있으면 이제 상속세 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배우자에게 넘겨주는데도 상속세를 거의 안 내고 이제 배우자에게 주면 전액 비과세 주는 국가가 뭐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차용을 해서 우리나라도 좀 더 이것을 이제 공제액수를 높이자. 사실 똑같은 취지면 이제 배우자에게 주는 건 좀 제로로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높여주자. 왜냐하면 이 재산권 형성에 같이 공동 기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이제 일괄 공제액이나 이제 배우자 공제 금액 올리는 거 이제 이게 뭔 세금에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데 어디 이세범 선생님 보시기에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확실히 도움됩니다. 돼요. 이것만 돼도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는 집 한 채 있으시면 사실 상속세 내야 되는데 예. 네. 이 부담이 확 줄어드실 그렇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마무리 지었던 것도
분당에 집 한 채 있고 현금 2, 3천만 원인데 이제 생각은 하셨대요. 어느 정도 한 뭐 1,2천만 원 나오겠지. 근데 상속세가 1억 5천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랑 액수가 너무 이제 갑자기 달라지니까 네. 이제 부담이 커지는데 예. 이게 수치상으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2016년도 정도 데이터를 보면 네. 한 28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뭐 상속세 신고는 한 6,200건. 그래서 이제 비율로는 한 2% 정도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한 2% 정도가 상속세의 신고, 대상이 됐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부자니까 뭐 그 정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 보시게 되면 사망 대수가 또 많이 늘었어요. 베이비 네. 부모분들이 좀 돌아가시고 해서 예. 그래서 35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한 18,000명 정도가 신고를 해서 지금은 한 5.2%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죠.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적은 수치인가? 과연 부자의 세금인가? 사실 저는 보통의 세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 그동안에 이제 살면서 평생 모아놓은 가격이 이제 껑충 뛰어 올랐고 그 한 채를 넘겨봤는데 뭐 1억씩 세금을 낸다 그러면 부담이 상당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편이 만약에 민주당 안으로 되더라도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게 뭐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별 피상속인 이 상속세 신고 인원수 따져보면 이게 3억 원만 공제가 늘어나도 지금 신고하시는 분들이 한 40%는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세금이 안 발생하니까. 거기다 배우자 공제까지 상향이 되면 한 6, 70%는 그 정도. 말 그대로 이제 진짜로 정도.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지. 네. 막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는 세금이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 네.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상증법 개정안 부결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이 됐다라는 건 결국에 동력이 좀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쉽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뭐 세법적인 영향도 사실은 예.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는 확실히 영향이 좀 네. 있을 건데 뭐 메인은 사실은 이제 상법 개정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상속세 부담이 그럼 기업 측에서 없느냐 이거는 제로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저랑 이제 미팅을 자주 하시는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네. 사실 부담을 엄청 늦게 하시는 게 그렇죠. 나라가 성숙한 만큼 기업의 오너분들도 나이가 사실 많이 되셨어요. 네. 60대 이상 분들이 엄청 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7, 80%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속된 말로 이 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걸 좀 고려가 된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제 열심히 읽어놓은 곳에서 돈도 내지만 상속이 일어나면 그 주식 가치로 상속세를 이제 막 50%씩 내야 되니까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OECD 평균은 사실 좀 더 낮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자본이득세를 좀 바꿔서 네.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내면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예. 회사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세금 때문에 대출도 받으시더라고. 맞습니다. 대출 엄청 많이 받습니다. 상속세 내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의 이제 그 개편안을 좀 고려를 좀 해주심이 왜냐하면 뭐 가압상속공제가 벌써 600억이나 되니까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라의 이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큰 기업들은 600억 그거 받아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막 몇천억 되면 뭐 너무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 고용 안전이나 이런 것도 연결이 되거든요. 아니, 아까 OECD 평균이 상속세 어느 정도라고요? 원래 OECD 평균은 한 진짜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30% 정도인데 우리는 50%. 예, 대한민국은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기업이 좀 밸류가 높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 최대 주주 할증이 되면 60%가 나오는 상황이죠, 사실은. 부담이 너무 큰 편이긴 합니다, 사실. 예. 지금 이게 아까 상증법이라고 하신 게 상속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통틀어서 같이 통틀어서. 봐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제 유산 취득세 이거 제가 지금 제대로 공부했나요? 유산세는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세금 내는 거고 유산 취득세는 나눠서 받은 그 금액만 맞습니다. 맞죠? 네, 유산 맞습니다. 취득세가 맞아. 그럼 이게 그러면은 유산 취득세 전환을 위해서 이제 개편 방안 마련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뭐 내년이라 해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고 근데 지금 이게 되고 있냐고요? 지금 이 전국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를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데 이분이 20억이 있다가 돌아가시면 지금 대한민국 상속세는 20억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이제 남은 금액이 많으니까 세율이 높은 구간 적용을 받죠. 사실 한 20억 정도 받으시면 세금이 상속세가 한 5, 6억 정도 나오세요. 부담이 많이 크죠. 근데 이제 이게 유산 취득세로 뭐 자녀가 이제 3명이다. 그러면은 뭐 5억, 5억, 10억 줬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각각 받은 만큼 내니까 이 세율 구간이 좀 더 분산되니까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받은 금액만큼 내는 거라 이게 응능부담 원칙에서는 이게 맞는데 좀 이게 이제 개편을 좀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네.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곧 개편안이 나오겠지만 전국이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약간 세법 개정들은 그러면 이건 잠깐 미뤄두자라고 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오리무중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이제 부결됐습니다만 뭐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도 이제 뭔가 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네. 논의가 확정된 거라서 확실히 이거는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은데요. 금투세 폐지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 내에서 이것이 또 안 좋은 요인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국내 시장 지금 장도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준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실 요즘 가상자산 관련된 세금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2년간 이제 가상자산 세금이 유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 인프라 구축을 좀 하자. 과세 행정도 마찬가지로 걷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이제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의 시간을 좀 번 것이라고 저는 비춰지고요. 네.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도 사실 자산관리 측면에서 가상자산, 코인 관련된 문의는 아직까지도 계속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2년 유예됐다라고 뭐 나랑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약간이라도 이런 지식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아무리 이렇게 뭐 정치 상황이나 이 전국이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으로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늘 들었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듯이 또 국세청에 또 이 과세 시계는 따박따박 돌아가고 때 되면 그냥 고지서 날라오는데 그래요. 이장훈 세무사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이제 내년 앞두고 네. 이 절세를 위해서 뭐 좀 팁을 주신다면은 그나마 이제 상속세가 좀 개편되길 개인적으로 바랬어요. 근데 이제 네. 이게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25년에 혹시나 이제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세금은 개인적으로 똑같다. 근데 똑같다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주택 가격 계속 상승할 건데 이 개편안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또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 분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네. 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바뀌는 게 좀씩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네. 그거 잔금일이 25년이다 그러면 24년 세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예. 25년 세법을 적용받는 거니까 그런 개편된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를 꼭 하시고 적용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이라고 해서 뭐 재산세나 종부세가 조금 바뀌는 게 있나 솔깃했네요. 그쪽은 아니고. 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크게.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